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만에 구호 제가 힘차게 한번 외쳐봤습니다. 이놈의 시장, 그죠? 시장. 징글징글합니다, 그죠? 다 팔고 떠나고 싶으시죠? 네. 보통 바닥권에서 그러긴 한데, 바닥이 다가오는 것 같긴 한데, 정말 힘들다, 그죠? 왜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이러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3,300에서 지금 2,400까지 내려왔으니까 거의 30% 정도 빠졌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마이크라고 생각해 보세요. 30% 빠졌는데 거기에다가 환차손이, 그죠? 원래 1,000원, 1,050원 이러다가 지금 1,300원이에요. 걔는 환으로 20% 더 깨진 거예요. 그럼 마이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투자자보다 더 많이 터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일단은 환율 때문에 많이 대피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왜 그놈의 환율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을 때 갔던 1,300원대가 왜 눈앞에 있냐? GDP 대비해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원유를 수입하는데 원유가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배럴당 120불, 130불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환율이 안 좋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경제는요, 전 세계 경제의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것은 향후 글로벌 경제가 안 좋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70년대 우리 오일 쇼크 때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하고 좀 다른 거는, 그때는 그죠, 이스라엘하고 중동이 싸우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운신의 폭이 없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바이든이 가서 빈살만 손 한번 잡아주면 됩니다. 사우디 영감님 좀 가라고요. 좀 가서 어린 놈 손 한번 잡아주세요. 네. 그리고 중국에 트럼프가 올려놓은 관세, 그죠? 네, 관세에 낮춰주면 되는데 또 그것도 정치적인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CPI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제발 이제 빈살만 만나서 원유 증산 좀 해서 원유 떨어뜨리고, 그럼 이제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머지않았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주저리 말이 많았고요. 제가 매크로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떠들어 보거든요. 저도 답답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제가 간만에 어떤 종목 해도 지금은 눈에 귀에 들어오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습니다. 노광공정 간만에 가져왔습니다. 노광공정이죠. 사실은 노광공정은 제가 예상치 못하게 우리 IT신 최고 조회수를 찍은 영상인데요. 예전에 이제 노광공정을 한번 했었는데, 자, 노광이 예상외로 큰 조회수가 나왔던 것은 그만큼 지금 핫하기 때문이겠죠. 자, 우리 반도체 관심 없으신 분들도 EUV라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미세 공정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ASML이라는 네덜란드 업체가 이거를 독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미세 공정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지금 미세 공정이 4나노, 5나노 정도의 파운드리는 이 정도 와 있는 거고, D램 같은 경우는 지금 14나노 1A라고 합니다. 삼성은. 그죠? 요 정도가 지금 최대 미세 공정인데요. 자, 이게 미세 공정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 파운드리 기준으로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준으로 10K당 10K 월이죠. 월 10K당 EUV 장비가 한 2대가 필요합니다. 2대가 필요하고요. D램 삼성전자 기준입니다. D램 기준으로는 D램 1A 기준으로는 10K당 한 대가 필요합니다. 이만큼 필요한데, 그런데 ASML이라는 업체가 연간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이 한 4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대에서 한 45대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만큼 중요한데 얘들 장비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 중에 50%는 TSMC 거예요. 항상 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는 삼성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5% 가지고 SK 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 이런 업체들이 다 이걸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은 단 한 대도 이거를 살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중국은 10나노 이하를 못하게 미국이 딱 막아버렸고, 그래서 EUV 수출을 못하게 딱 막아버렸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10나노라 그러더니 14나노까지만 해. 그러더니 최근에는 16나노까지만 해. 라고 계속 규제의 벽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4나노, 16나노는요, DUV라는 장비가, 기존에 DUV라는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점점 하이엔드 DUV 쪽은 못 들어가게 막는 거죠. 요거는 불화 아르곤을 기반으로 하는 노광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노광이라는 말은요, 포토리소그래피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석판 인쇄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진 현상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진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광원이 있다 그러면요. 이렇게 광원이 있다 그러면, 이게 뭐 광원이 있다 그러면, 이게 석판을 이렇게, 석판이라고 하지만 이게 마스크라는 겁니다. 네, 마스크. 마스크는 EUV용은요, 한 대당 한 10억 정도 합니다. 개당 10억 원 정도 합니다. 엄청 비쌉니다. 일본의 호이아라는 업체가 주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자, 마스크가 여기에 회로가 막 그려져 있어요. 네, 회로가 이렇게 막 그려져 있습니다. 반도체 회로가 딱 그려져 있고요. 자, 여기에 딱 조사를 하면요, 이게 딱 축소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축소 복사가 여기 딱 사진 현상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웨이퍼라는 커다란 반도체에다가 요 회로가 딱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요. 자, 이 광원이 EUV냐, DUV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거의 광원에 맞게 요 마스크도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 감광액이 있죠. 감광액. 우리 아베 소부장 때 많이 들어보셨을 그 포토레지스트라는 물질이 있는데, 요게 이제 빛이 닿으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 8대 공정에서 잠시 들으셨으니까 네, 그거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감광액도 EUV냐, ARF냐, KRF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원래 광원은요, 초창기에는 수은 램프를 썼어요. 수은 램프를 가지고 광원을 쓰다가, 수은 램프에서도 여러 가지 파장들을 쓰다가, 이게 이제 점점 한계에 봉착하면서 KRF, 브라 크립톤이라는 KRF를 쓰기 시작했고요. 요거는 지금도 낸드 플래시에 많이 쓰죠. 낸드 플래시에 많이 쓰고, 요게 브라 아르곤으로 왔다가, 브라 아르곤을 개선한 브라 아르곤 이머전. 요거는 이제 액침 렌즈를 쓰는 거죠. 여기 이제 그냥 요거 가지고도 축소 복사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요렇게 렌즈 하나를 쓴 겁니다. 요게 이제 렌즈 안에 물을 채워서 액침이라고 그러거든요. 액침 렌즈. 액침 렌즈를 써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EUV로 온 거죠. 자, EUV도 지금 뭐 굉장히 미세하게 할 수 있지만, 자, EUV를 개선한 하이 NA EUV라는 게 또 나오고 있죠. 하이 NA가 뭐냐면, NA가 Numerical Aperture. 요거는 뭐 개구율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사진 카메라 감독들 되게 좋은 카메라 쓰시면요, 렌즈가 막 이렇게 대포할 만하죠. 이렇게 대포할 만하죠. 여기다가 카메라가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만한 렌즈를 쓰는 게 왜 이렇게 쓰는 겁니까? 개구율을 높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NA라는 거는 개구율을 높인 겁니다. 기존에 한 0.33에서 이걸 한 0.55로 높인 건데요. 그러면 기존의 EUV 장비가요, 1,50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1,500억 정도 하는데요. 하이 NA가 되면 3,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게 하이 NA 장비를요, 인텔이 압도로 쳐버렸어요. 초도 물량을. 하이 NA 쪽에서 굉장히 이제 공격적이다. 인텔이 그동안 노광 장비, 극자외선 쪽에 굉장히 소극적인 회사였는데요. 이제 팻 겔싱어 CEO가 와서 이게 보니까 도저히 기술 로드맵을 진척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초도 물량을 거의 EUV 쪽에 압도로 쳐버렸고요. 요거는 아마 미국 정부의 힘이 알게 모르게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퀀텀 점프를 하지 않으면 인텔은 힘들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EUV용 SCM을 한번 봐야겠죠. 네. EUV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하지만 국내에서도 아무래도 소재 부품 쪽으로 좀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요, PR이겠죠. 네, PR이 포토레지스트를 중요한데, 이게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 회사는
브라크립톤 쪽에서 세계 1위예요. 가장 많은 이걸 하고 있고, 브라아르곤은 이제 우리 아베 소부장 때 요거를 기회를 가지고 삼아서 요거를 국산화를 했고, 지금도 브라아르곤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EUV용 PR을 국산화를 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D램 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D램 1A 쪽에 이게 5개 마스킹이 들어가거든요. EUV가 5개 마스킹이 필요한데 이 중에 1개를 확보를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샘캠이 이제 포토레지스트 쪽에서는 좀 접목을 할 만하고, 요 원재료를 하는 회사가 있어요. 원재료가 이제 경인양행이라는 회사입니다. PR 원재료거든요. 이 회사는 원래 섬유, 염료를 하는 회사인데 요거를 이제 이런 데다가 납품을 하는 거고요. EUV 같이 어려운 건 아니고 KrF나 ArF용 원재료를 하겠죠. 그리고 펠리클이라는 게 있어요. 펠리클. 우리 그 아까 광원 이야기할 때 마스크라는 걸 쓰잖아요. 네, 마스크라는 걸 쓰죠. 이게 마스크가 그런데 만약 EUV 같은 것들 다음에 얼마나 빨리 상하겠어요. 그죠? 이게 10억짜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오래 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파티클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파티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요 펠리클을 쓰는데요. 이 펠리클 쪽에서 국산화를 하는 회사가 SNS텍 그리고 FST,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약간 요 두 회사 다 굉장히 기술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SNS텍은 이제 폴리실리콘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단결정 실리콘이죠. 네, 단결정 실리콘이고, FST는 SiC를 기반으로 합니다. SiC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자, 그러면 EUV라는 놈은 흡수성이 굉장히 강해요. 흡수가 잘 됩니다.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 만약에 보호 펠리클을 깐다 그러면요, 위에 아래 펠리클을 깔겠죠. 여기는 이제 회로가 들어가는 거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게 투명도가 높아야겠죠. 네, 투명도가 높아야 되고, 그리고 내구성이 뛰어나야겠죠. 기본적으로 투명도는 한 90%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EUV의 손실이 적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구성은 얘가 최소한 2주 동안은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많이 이런 업체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SNS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연초에 투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반응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시죠? 줄줄이 다 흘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해보시고요. 네, 동진 세미캠도 굉장히 숫자도 좋고 한데 지금 하반기가 안 보인다, 이런 이제 전반적인 산업의 트렌드는 있다라는 거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미세공정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특히 이제 파운드리겠죠. 네, 파운드리 쪽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기존에 지금은 4나노까지 와 있어요. 네, 4나노까지 와 있는데 TSMC하고 삼성전자가 있겠죠. 삼성이 있는데 4나노까지는 핀팻이라는 이제 기존의 트랜지스터 공정을 씁니다. 핀팻을 쓰고, 자, 3나노부터 좀 달라지죠. TSMC는 여전히 핀팻을 쓰고요. 삼성은 여기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공정을 씁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공정을 쓰고요. 자, 요게 그러면 2나노로 갑니다. 2나노로 가면 TSMC도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할 거고요. 자, 삼성은 당연히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갈 거고. 그럼 2나노 다음이 뭐냐? 2나노 다음 1나노라고 생각하시죠? 1나노로 못 갑니다. 1나노로 못 가고요. 2나노 이하부터는 이제 옹스트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통 18옹스트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18옹스트롬은요, 1.8 나노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나노미터는 10옹스트롬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는 미세공정이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마 삼성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넘어서 MBC 팻이라고 그러죠. 우리 문화방송 MBC가 아니고요, 멀티 브릿지 채널이라고 해서, 요거는 GAA는 나노 와이어 형태예요. 그러니까 기둥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기둥이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둥이 박혀 있는 거, 여기는 널판지 같은 애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혀 있는 겁니다. 뒤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겠죠. 네.
그러면 이게 널판지를 가지고 전자의 흐름을 제어하기 때문에 막대기보다는 널판지가 좀 더 낫다라는 거겠죠. 앞으로는 이렇게 갈 거고요. 기존에 여기서는 EUV로 할 거고 2나노 여기 언저리쯤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하이 NA를 쓸 거다. 이런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어야 행복합니다. 네. 대박살구님이 남겨주셨어요. 반도체 공부 도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돌아서면 있는 것도 많지만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드 연기설이 솔솔 나오는데 PCB 기판이랑 DDR5 관련주들이 향후 어떨런지 궁금하여요. 대량 생산만 기다리고 있는데 악재가 끊이지 않는 시장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저도 인텔 팻게싱어 CEO 멱살 잡고 싶어요. 네, 이 회사가 웃긴 게 5월에 인베스터 데이 행사를 했거든요. 거기서 우리 계획대로 생산할 겁니다. 인텔 사파이어 레피드 하반기에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공식적인 코멘트니까 하반기에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수석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한 2주쯤 있다가 슬금슬금 인터뷰 나와서 저희 딜레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그 애플 쪽에 굉장히 많은 소스를 주시는 고명치 애널리스트죠. 네. 고명치 아저씨가 이거 내년 하반기까지 밀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서버 쪽은 지금 쇼크 상태인 겁니다. 자, 투자 심리에 여러분 이미 다 반영된 거고요. 네,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죠. 인텔 사파이어 레피드에 맞춰서 DDR5 D램이 채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DDR5가 또 하염없이 딜레이 되는 거냐라고 해서 DDR5 관련주들이 밀리는 거고, 기판의 쇼티지의 기저에는 제일 중요한 게 플립칩 BGA가 제일 쇼티지의 원인이었죠. 자, 그러면 플립칩 BGA는 아무래도 어드밴스드 패키지용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칩렛이라든지 요즘에 나오는 인텔의 EMIB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쪽 이제 수요에 대한 것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DDR5 기대감을 가지고 땡겼던 주식들, 예를 들면 심텍 이런 회사들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뭔가 공급이 과잉이 되거나 이런 움직임들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향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그리고 TLB 이런 회사들, DDR5 관련 기판주 이런 회사들은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서 판단하시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심리가 정말 중요한 시장이다. 네, 그렇죠. 버티던 것들도 이런 악재성 뉴스가 나오면 버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은 잘 지키시는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바닥을 언제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바닥이 다 와가는데 계속 한 단계씩 더 계단처럼 툭툭툭 떨어져 버리니까 지금 펀더멘탈을 이야기하는 저로서는 사실 되게 좀 민망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면 결국 펀더멘탈과 주가는 수렴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맞겠다. 살 돈 있으면요. 네. 제 주변에는 대부분 살 돈이 없더라고요. 마지막 남은 현금은 대부분 한 2,500, 2,600에서 다 털렸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현금 없고요. 잘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기업을 믿고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한 시장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고 나면 또 이게 코로나19 때처럼 또 큰 기회가 되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 잘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네, 어떠한 내용이든 당분간은 웬만한 댓글은 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든 아니면 영상에서 하든 최대한 많이 AS 주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힘내십시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